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질문을 한번 답변해 드릴게요. 토지를 나누어서 분양한다고 전화 오는 거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아까 제가 전 시간에 분양 대행하는 거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토지를 분양 대행한다는 건 규모가 좀 큰 규모를 말하는 거예요. 그 규모가. 그러니까 예를 좀 하나 들어서 주로 이제 토지를 최초로 공급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가장 큰 규모라고 한다면 이제 바다 매립한 거.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분양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분양하는 거는 누구만 하냐면 우리 국가에서 직접 하잖아 이런 것들은,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정도 규모가 뭐가 있냐면 이런 뭐 그 좀 이렇게 낙후된 곳 있잖아요. 낙후된 곳을 개발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죠, 그죠? 그래서 개발을 할 때 여기를 전체를 다 이제 다 막 밀어내고 쫙 밀어내고 다 밀어내고 여기다 뭐를 이렇게 하나 만드냐면 뭐 신도시라든지 신도시보다는 규모가 작지만 뭐 택지개발지구라든지 그죠? 이런 거 우리 이제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다 누가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다 국가가 직접 하거나 아니면 뭐 공사 같은 거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런 규모, 그러니까 뭐 바다를 매립해가지고 분양한다든지 신도시나 택지개발 규모 이런 것들은 민간이 참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 국가가 직접 하니까. 근데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산이 하나 있어요.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요. 이 산을 뭘로 조성을 해요? 산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산을 하나 개발을 해서. 뭐 야트만하게 만들어 이렇게 이 산을 이제 여기 이제 토목공사 해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 파내는 거지. 그럼 이런 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이 이제 산 깎아놓으면 그 산이 커요, 작아요? 크잖아. 그러면 이거를 이제 한 사람한테 팔면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뭐 전원주택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거는 가능해요. 요런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가능한데 이제 제가 아까 수업할 때 토지 분양 대행을 할 수 없다 이 부분은 큰 규모의 이제 그 분양 대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주라는 건 뭐예요? 산 주인이 그죠? 직접 분양을 해도 되고 이걸 뭐 중개법인한테 맡겨서 해도 되는데 토지 분양 대행 자체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의 시험에 이제 출제할 때 토지 분양 뭐 이런 식으로 출제할 때는 아주 큰 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혹은 뭐 매립지 이런 거 정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런 거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필지 이 정도 되는 그런 규모 그런 정도의 토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토지 분양 대행은 할 수는 있지만 규모가 뭐 한 거야? 아주 작은 거 정도밖에 안 되고 큰 규모의 일반적인 토지 분양 대행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험에는 그냥 토지 분양 대행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막 그냥 물어요. 그러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걸로 시험용으로는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자, 59페이지에 오시고요. 중간 밑으로 보면 이제 8번에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 뭐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일단은 그 일반 중개 계약도 그렇고 전속 중개 계약도 그렇고 공통적인 단어를 뭐를 사용하고 있냐면 중개 계약이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죠. 그죠? 공통적으로. 그 중개 계약이 뭔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밑에 한번 읽어 볼게요. 중개 계약이란 개업 공인 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의뢰받고 개업 공인 중개사가 이를 수락하고 중개가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랬습니다. 여기 이제 세 줄까지 읽어본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럼 중개 계약은 누구하고 누구와의 계약이다라는 겁니까? 개공과 의뢰인. 순서 바꾸면 의뢰인과 개공 간의 계약을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삼각형 그림을 좀 가지고 한번 좀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 이쪽에다 이제 제가 그림 한번 그려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개공이 있는데 의뢰인이 있어요. 이 의뢰인이 뭔가를 팔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이 내가 뭐 하나 갖고 있는데 좀 팔아주실래요? 이렇게 이제 의뢰를 하는 겁니다. 의뢰인이니까 의뢰했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락을 하는 겁니다. 팔아주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법률용어로 좀 바꿔보면 의뢰는 무슨 의사를 밝힌 거예요? 내가 팔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그 의사를 우리가 잘 보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팔아주실래요?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얘 보고 사라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얘가 뭐 한다 그랬어요? 산대요? 아니면 팔아주겠대?
팔아주겠다. 예, 그럼 이거는 수락하는 것은 일종의 무슨 의사예요? 승낙의 의사 표시죠. 이와 같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합치되어지는 거. 이거를 한자로는 합의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법률 용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계약인데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은 아니에요? 매매 계약은 아니죠. 왜 매매 계약은 아니냐면 매매 계약은 누구랑 누가 해야 매매 계약이야? 매도인과 매수인.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근데 당사자가 다르잖아. 예, 그러니까 이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그럼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해야 돼? 중개를 위한 계약이니까 이거를 용어를 무슨 계약이라고 붙인다는 거예요?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붙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개 계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계약이다? 의뢰인과 개공과의 계약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개공은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해서 누구를 찾아내야 되겠어요? 이제 매도는 있으니까 누구를 찾아내면 되겠어? 또 다른 의뢰인. 예, 즉 또 다른 의뢰인은 뭐 할 사람? 매수할 사람을 찾아내면 되겠지? 예, 그래서 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이제 계약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하면 이건 무슨 계약이라고 하면 되겠어? 매매 계약. 이런 매매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임대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약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칭해서 무슨 계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건 거래 계약이다. 그러면 계약은 두 가지가 있네요. 무슨 계약과 무슨 계약이 있는 거죠? 중개 계약과 거래 계약.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먼저 와야 돼? 먼저 있어야 돼. 중개 계약. 이게 선행 계약이고 이건 나중에 결과물로 나타나는 게 바로 거래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중개 계약이 없는 경우에 중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 거래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물어요. 자, OX. 자, 이걸 O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왜 O라고 하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중개 계약이 없으면 거래 계약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얘가 없어도요. 거래 계약은 가능해요. 자, 왜 가능할까요? 개공이 없어도 둘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 개공이 없어도 둘이 뭐 하는 사이라면 아는 사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개공의 참여를 통한 계약을 하면 중개 계약이 있어야 돼. 그 대신 누가 없는 경우에 개공이 없어도 거래 계약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대신 개공이 이 거래 계약에 관여하려면 반드시 무슨 계약이 있어야 하고요. 중개 계약이 있어야 되고 중개 계약을 중개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중개 계약은 중개 시작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한 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예,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말이 있죠. 양가로 1번에. 예, 그리고 좀 하단 쭉 내려가다 보면 양가로 2번에 무슨 중개계약이 있어요? 전속 중개계약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요거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는 약 2,500만 명 정도 되는 2,500만 정도 되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자도 2,5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죠? 예. 근데 2,500만 정도 되는 남자들이 모두 외모가 장동건처럼 생겼다고 칩시다. 모두, 전부 다. 예. 뭐 딱 그 정도 수준이야. 다 장동건 정도. 그러면 장동건이가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건 아니에요? 아, 장동건이가 질려요? 아, 그래요? 그럼 누가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데 본인은? 아, 그래요? 예. 장동건이는 남자가 봐도 잘생겼는데, 예, 장동건이가. 예. 그럼 누구 신성인 씨가 잘생겼어요? 자, 그래요. 자, 그러면 마음에 안 드시면 다른 저 배우로 바꿔드릴까? 예, 그 원빈으로 할까? 원빈은 괜찮으세요? 남궁원 씨가 누구지? 남궁원 씨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뭐 우리 많은 분들이 아는 배우가 장동건으로 합시다. 예. 자, 그러면 우리 2,500만 명 남자들이 전부 다 장동건처럼 생긴 거예요. 예, 그러면 장동건이가 잘생긴 거예요? 잘생긴 게 아니에요? 아니지. 자, 왜 아닌 거예요? 예? 다 고만고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일반적이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긴 거야. 그죠? 그러니까 특출하지 않죠. 그죠? 예. 근데 우리 2,500만 원 남자들이 다 장동건처럼 생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장동건이가 뭐 한 거야? 굉장히 특별하게 잘생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야 그러면? 이 장동건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일반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일반적이다라는 건 그 대상층이 많대 아니면 적대? 많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많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일반이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이라는 말이 나오면 많다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항상 떠올리셔야 돼.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인 거야. 일반이다 그러면 많은 거야. 흔한 거라고. 이해됐죠? 자, 그러면 중개 계약에서도 뭐한 방식이 있냐면 일반적인 방식이 있대요. 그러면 중개 계약에서 일반적인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의뢰인이 개공한테 우리 집 좀 팔아주세요라고 청약했거든요. 그랬더니 개공이 이 의뢰인한테 수락을 한 거예요. 팔아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지.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이제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중개 계약 이루어졌지? 그러면 이 의뢰인은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팔아준다고 했으니까 얘를 믿고. 근데 집으로 가요? 아니면 옆집으로 가요? 옆집으로 가죠. 왜 옆집으로 가요? 또 하려고. 네, 그럼 또 의뢰해요. 그럼 이 개공도 어떻게 해? 또 수락하지. 네, 다시 또 팔아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두 집 내놨네.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요? 아니면 또 그 옆집으로 또 가? 또 가. 이제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또 가요. 이렇게 여기다 이제 한번 내놓고 여기도 또 수락 받고. 그러니까 지금 몇 집 내놓은 거죠? 3집 내놓고 이제 드디어 집으로 가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응? 빨리 하려고. 뭐를 빨리 하려고 하는 거죠? 매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방식이 다 중개계약이에요. 이것도 중개계약, 이것도 중개계약, 이것도 중개계약이죠. 이렇게 하는 계약을 일반 중개계약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일반 중개계약. 자, 그러면 2번에 있는 양가로 2번에 있는 전속 중개계약은 어떤 모양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전속 중개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한 명의 의뢰인이 뭔가를 매도할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이 한 명의 개공한테만 의뢰합니다. 여기도 수락하죠. 그걸 끝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해요? 전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전속. 그러면 자, 봅시다. 이렇게만 만약에 의뢰하면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전속. 그러면 이런 식의 여러 사람에게 내놓는 건 무슨 방식이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방식이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의 차이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차이점 보시기 전에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요, 즉 일반 중개계약은 독점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독점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 개공이 이 매도인을 혼자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물건을 혼자 가지고 있어요? 혼자 갖고 있지 않아? 혼자 갖고 있지 않지. 나도 있지만 그 옆에도 있고 또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일반은 독점, 비독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독점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중개계약이라고 그랬죠? 아까 전속. 그럼 전속은 독점력을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럼 독점력은 누구에 대해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공이 의뢰인에 대해서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죠. 그죠? 자, 그러면 아까 일반 중개 계약은 뭐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빨리 하려고. 그러면 봐요. 이거는 빨리 안 팔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왜 빨리 안 팔릴 가능성이 있어요? 얘 혼자 하니까. 얘 혼자 하는데 얘가 막 무능해. 또는 경험이 없어. 그리고 별 의지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팔리는 거지 뭐. 그냥 물건만 잠기게 되잖아.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에서는요, 의무가 있어요. 어떤 의무가 있냐면 얘가 얘한테 물건을 이제 의뢰했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정보를 너 혼자 갖고 있지 말고 이거를 뭐 해라라는 거죠? 공개하라는 거예요. 공개. 그럼 공개는 이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거래 정보망이나 아니면 신문 같은 곳에다가 물건을 뿌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거래 정보망이나 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의 개공이 보는 게 아니라 몇 명의 개공들이 보겠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에 9만 명의 개공들이 있어요. 그럼 9만 명들이 다 웬만한 개공들은 다 본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망을 통해서 유입되는 개공들은 몇만 명이라고요? 9만 명. 정확하게 지금 8만 9,500명 정도 있어. 오늘 현재. 그러면 9만 명의 개공들이 이걸 다 통해서 다 본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해 봅시다.
이 왼쪽 그림은 몇 명의 개공이 중개하는 거예요? 3명. 이거는요? 9만 명이 중개하는 거죠. 왜 9만 명이 중개하는 거야? 물건을 공개해 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3명이 중개하는 거하고 9만 명이 중개하는 거하고 어떤 게 빨라요? 예? 9만 명이 중개하는 게 훨씬 빠르겠죠? 예, 그러면 빨리 한다라고 하는 개념,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는 개념만 본다면 이거보다는 어떤 게 월등히 뛰어난 방식이에요. 전속 중개 계약이 월등히 뛰어난 방식입니다. 그러면 실제 실무에서 사람들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정상이죠. 그토록 빨리 하는 거가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빨리 팔리잖아. 근데 실제 실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한대, 많이 하지 않는데, 많이 하지 않은데, 대부분은 이거 한대. 이게 일반이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 전속이요. 우리 서울특별시, 강남, 서초, 송파 요 정도 지역에서는 거의 한 50% 정도까지 육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속 중개 계약으로 끌어내는 율이 50% 정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 실무에서. 물론 이제 그 외쪽 지역은 뭐 한 50%까지는 안 가고 한 10이나 20%? 몇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이쪽은 이제 우리 서울특별시 3구 정도는 이런 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이 전속 중개 계약이 뭐보다 일반 중개 계약보다 뭐해질 가능성이 많아. 많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게 더 많아진다고 칩시다. 이 어떤 그 비중을 봤더니 그러면 용어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용어를 어떻게 바꿔야 돼? 얘를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얘를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그냥 해야 돼. 그죠? 그리고 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이게 일반 중개 계약이라고 이제 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비독점 중개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요게 많다. 요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야 될 방향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 옆나라 일본은 완전 전속 중개 시장입니다. 미국도 완전 전속권을 갖고 있고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누가 갑이에요? 이런 시장에서는 누가 갑이야? 얘가 갑이지. 얘가 막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런 시장에서는 누가 갑이겠어요? 얘가 갑일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얘가 갑이냐면 나 아니면 팔아줄 사람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 시장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시장 자체는 이렇게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진국은 다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우리는 지금 굉장히 그 중개 그 패턴 자체는 굉장히 후진적인 어떤 면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중개 보수가 우리는 지금 최고로 한쪽에 받을 수 있는 보수가 얼마냐면 0.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일본은 한 5에서 6% 정도 되고요. 미국도 한 6에서 7%요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1억짜리 아파트를 만약에 중개해 주잖아요. 그러면 한쪽에 받을 수 있는 지하물이 많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얼마라는 거야? 90만 원밖에 안 돼.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고 그걸 중개했을 때 지하물이 많이 받아도 얼마밖에 안 돼? 90만 원밖에 안 돼. 근데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1억짜리를 기준해서 최대 600만 원이나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대. 그 갭이 엄청난 거죠. 그죠? 한 7배, 8배 정도가 돼. 그러면 우리하고 일본하고 뭐 한 몇 년 정도 격차가 있다고 그래요. 응? 우리하고 일본하고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 뭐 정치적, 문화적으로 격차 얼마 정도 있다 그래요. 응? 뭐 우리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격차 분명히 있잖아요. 딱 20년 차이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향후 한 10년이나 20년 정도면 충분히 따라잡을 게 있네. 물론 이제 우리도 일본보다도 더 이렇게 좀 뛰어난 그런 분야가 있어요. 가령 예를 좀 들자면 어떤 분야가 일본보다도 훨씬 더 발전되냐면 어떤 분야가 발전됐을 것 같아요. 뭐 IT 계통, 뭐 인터넷을 통한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IT하고 관련돼서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률 있죠. 정보통신과 관련된 법률 이런 건 세계 최고예요. 우리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전자상거래 같은 걸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거의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 그런 게 활성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거 관련된 법들을 우리나라로 배우러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 우리한테 사실은 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수를 시켰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전자 관련한 이런 법들은 일본 애들이 우리를 배우러 와요. 왜냐하면 없어.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나라가. 그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거죠.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버스를 탈 때 우리 돈 내고 타요? 아니면 어떻게 타요?
카드. 지하철 탈 때 카드. 그리고 버스에서 지하철 탈 때 뭐 해도 해요. 환승. 이런 거를 세계에서 하는 나라가 없다고, 우리나라밖에. 예, 뭐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막 혀를 내두른다 그러잖아요. 예. 일본 애들 오면 막 표를 끊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표 끊고 이런 문화가 없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제가 한번 목격한 건데, 부산에서 그 KTX 타고 이제 부산에 이제 한 3년 전에 강의를 할 때인데,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야. 딱 봐도. 왜 우리 일본 사람들 보면 알아요, 몰라요? 우리 알잖아. 딱 보면 일본 애들 좀 생겼잖아. 근데 표를 들고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그 게이트를. 예. 근데 제가 일본말을 못하니까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나가봐도 된다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왜 얘네들이 못 나가고 있냐면 표를 누군가가 받아야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없잖아, 거기에. 그냥 거기서 넣고 나가고 뭐 이렇게 다 하지. 그리고 요즘에는 다 그거 다 이거 검사도 안 하잖아요, 다. 그 표 검사는 어디서 다 이루어지죠? 차 안에서 다 이루어지잖아. 근데 그런 거를 모르는 거야, 얘네들은. 일본 애들은. 그런 것들은 말하자면 우리가 엄청나게 발전되는 거지. 근데 그런 외적인 거는 많이 격차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도 조만간에 이런 시장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가야만 해. 왜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제가 잠시 후에 이러한 시장이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가야만 하는 이유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재작년에 시화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사례. 이 사례는 중요하진 않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사례니까 그냥 잘 들어만 보세요. 쓰거나 그럴 필요 없어. 40대 남자 개공이 있었고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입니다. 30대 여자 개공이 있었는데 여기도 공인중개사인 개공이었어요. 근데 이 남자 개공이 공장, 시화 공단에 있는 공장을 하나를 중개는 270억, 270억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공장을 하나를 이렇게 중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거의 이제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갔어요. 계약 직전 단계까지 갔고, 계약서는 아직 못 쓰고 있는 단계인데, 이 공장을 팔으려고 하는 매도 측 법인과 매수 측 법인 사이에 이제 뭐만 딱 남았냐면 10억만 더 깎아주면, 10억만 더 내고 해주면 계약서 쓰겠다라는 얘기까지 단지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일을 다 한 거나 마찬가지네. 그죠? 그리고 이걸 몇 달을 이걸 공을 들인 거야. 근데 끝끝내 이 사람은 뭐를 못 썼냐면 계약서를 못 썼어. 그러니까 얼마를 못 깎아준 거죠. 10억을 못 깎아준 거야. 근데 거의 이제 계약 성사 단계까지 가긴 했어요. 근데 이 30대 여자 개공이 이 과정에 개입을 해요. 이 과정에 개입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10억을 내고를 해준 거야. 어떻게 내고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내고를 해서 계약서를 썼어요. 누가요? 이 30대 여자 개공이. 그래서 수수료를 이쪽에서, 보수를 이쪽에서 다 받은 거야. 그것도 양타로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보수를 다 받았다고. 양타로. 단독 중개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 남자 개공이 억울했을까요? 아니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억울했겠죠.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했어요.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여자 개공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건 없죠. 왜? 이 여자가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죠? 이 여자가 잘못한 게 뭐 있어? 그냥 자기가 그냥 능력 있어서 계약서 써준 건데 뭐. 그래서 어떻게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얘네를 상대로. 이게 서로 어떻게 제기했냐면 이런 식으로 제기한 거예요. 야, 니네들은 나한테 설명은 다 듣고, 그죠? 내가 공장 뭐 이런 설명도 다 해주고, 뭐 다 해줬는데 계약서만 여기서 써가지고 보수를 이 사람한테 준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그동안 뭐 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시간, 뭐 비용 이런 측면도 있고 하니까 나한테 일정한 부분을 줘라. 이런 식으로 소를 제기를 했는데 이 소송에서 이겼을까요? 아니면 졌을까요? 졌어. 다 패소했어요. 다 패소. 판사는 뭐만 생각했을까요? 여기서. 그 과정은 하나도 본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은 하나도 보지 않고 뭐만 본 거야, 그냥. 그 계약서를 누가 썼냐만 본 거지. 그 판사는 30대 초반 판사예요. 성별은 몰라요. 성별은 모르고 30대 초반 판사인데 세상 물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판사죠. 그죠? 만약에 이게 한 50대 판사였다면, 어느 정도 인생을 산 판사 같으면 아마 판결을 이렇게 내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도 공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때까지 들어간 비용 정도는 줘라. 그러니까 일부 승소 정도는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저는 그냥 짤 없이 그냥 패소.
원고 패소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야. 이 사람은 여기서 좌절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야. 심지어는 법도 이제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어떻게 선택을 하냐면 이 여자 계공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나를 만나자고 하면 만나줄까요? 안 만나줄까? 안 만나주겠지. 예, 그래서 공장을 하나 살 것처럼, 공장을 살 것처럼 전화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공장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계공이니까, 예, 그래서 공장 의뢰한다고 해가지고 시화공단 빈 공장으로 나오게 해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남자 계공이 여자 계공한테 무릎을 딱 꿇고 빌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 계공이 받은 보수가 한 3억 정도 돼요. 보수가 한 3억 정도 되는데 얼마만 달라고 빌었을까요? 반만 달라고도 안 하고 딱 1억만 주면 내가 뭐 그냥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했대요. 이 여자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지. 당연히 안 줬겠죠. 예. 그러니까 이 남자 계공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죽여버렸어. 거기서 사정했는데도 안 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고 그 자리에서 그냥 묻어버린 거야. 땅 파고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이제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신고되고 또 이제 뭐 통신 뭐 이런 거 이제 조회하면 다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뛰어나잖아요. 결국 이제 잡혀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뭐 두 가정이 깨진 거야. 그러니까 이 가정도 깨지고 이 가정도 깨진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도적인 문제가 있죠. 그런 문제점을 발견을 못 하겠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 에? 바로 일반 중개 계약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사람을 막 죽이려는 일들이 생긴다니까. 이렇게. 예. 왜냐하면 봐요. 얘한테도 중개하고 얘한테도 중개하고 얘한테도 중개하고 빨리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얘한테 의뢰했다가 얘한테 갑자기 의뢰해가지고 얘가 이제 계약서만 써준 거지. 말 그대로 얘가 다 차려놓은 뭐에다가 밥상에다 그냥 숟가락만 딱 얹어가지고 먹기만 한 거야. 얘가 말 그대로 모든 노력은 얘가 다 했고.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일반 중개계약이. 이건 뭔가 문제가 심각하지. 그죠?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무슨 계약이었다면요? 전속 중개 계약이었다면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얘한테만. 그럼 봐요. 이거를 만약에 전속이었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왜냐면 얘한테만 주기로 했으니까. 근데 만에 하나 얘네들이 그 약속을 위반하고 다른 계공한테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속에서는 이 계공한테도 위약금이라는 걸 줘야 돼. 위약금. 근데 그 위약금은 얼마를 줘야 되냐면 얘가 받게 되는 보수 있잖아요. 그거를 다 주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3억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한테도 3억을 줘야 되고 얘한테도 3억을 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계공한테 의뢰할 수가 없는 거야. 두 개를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애초에 뭐 하지 않아.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구조적으로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뭐를 하고 해야 돼. 그거 위약금 줄 거 각오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살 사람이 누가 있어? 그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 그 미국이나 일본 같았으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 있는 일반 중개 계약은 우리가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개선해서 어느 쪽으로요? 전속적으로. 근데 이거를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이거를 빨리 전속으로 끌어내셔야 되겠어. 여러분들이 실무 나가셔가지고 손님들한테 이런 제도가 있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런 제도는 안 좋다고 이제 설득을 하셔야지. 그죠? 네. 이 제도가 뭐가 안 좋아? 계공한테 이제 계공이 의뢰인한테 설명할 때 뭐가 안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안 좋아요? 너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네. 그런 게 아니고 뭐가 안 좋은 거야? 지금 제가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한 뭐가 안 좋은가요? 예를 들자면 아까 이제 이 전속에서는 공개한다 그랬잖아요. 공개. 그럼 이 공개에 대한 장점을 설명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봐요. 이 손님이 새 집에 내놔도 그래봐야 새 집밖에 더 됩니까?
예? 세 집에 내놔도 세 집밖에 더 돼? 예. 10집에 내놔도 몇 집밖에 안 돼? 10집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이거를 저한테 뭘로 주신 다음에 전속으로 주신 다음에 제가 이거를 물건을 뭐 하면 공개하면 몇 명의 개공이 중개하게 되는 거죠? 9만 명. 그럼 이거는 거의 실시간으로도 거래가 가능한 거죠. 예? 지금 막 내놓으면 지금이 몇 시예요? 11시 50분인데 12시에 계약서 쓸 수 있다니까? 10분 상관이라도. 그러면 내가 정말로 빨리 하는 게 그렇게 좋으면 이거 같이 뛰어난 계약이 어디 있냐 이거야. 그거를 의뢰인들은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손님들이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설득을 시켜서 이제 의뢰인을 설득을 시켜서 이거를 전속으로 받아내는 거야. 그러면요, 그걸 받아내는 순간 여러분은 한쪽 보수는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이해되시죠? 왜 확보한 거야? 내가 독점이니까 나를 통해서만 나갈 거잖아.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이 다른 쪽에 내놔봐야 나한테 뭐 줘야 돼? 의약금 줘야 돼. 그러니까 나는 한쪽 거는 확보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중개를 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전속이다. 이거를 잘 그동안의 개공들은 몰랐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른다고. 제가 지난주에 그 합동사무소 말씀드렸나?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만 끝나면 완전히 잊어버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시험 끝나면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지도 몰라 이제. 시험 끝나면 오늘 딱 시험 끝나잖아요.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을 들어본 거는 같긴 한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초기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잡으시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면 성공하는 개공하고 그렇지 않은 개공의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 물건을 받는 데서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내가 전속으로 받느냐 일반으로 받느냐는 완전히 달라. 그렇잖아요. 내가 한쪽 거를 확보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개념적인 차이는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어떻게 다른지를 좀 몇 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질문하셔도 돼요. 그럼 네이버나 다음상에 올라와 있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그 물건들은 전속이 속하는 건가요? 그거는 알 수는 없는데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이제 올라온 물건도 많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일반 중개 계약일 확률이 일단 우리나라에 일반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전속은요. 거기에다가 네이버나 다음 이렇게 부동산 이렇게 코너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흔하진 않은데 전속은 전속 물건이라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전속이다 이렇게. 예. 그리고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요거 공개를 아까 말씀드릴 건데 어디에다가 공개하라 그랬죠? 망이나 신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망은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망은 오로지 누구만 볼 수 있는 망을 말해. 그 개공들만. 그러니까 네이버는 개공들만 볼 수 있어? 아니면 우리도 볼 수 있어? 우리도 볼 수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네이버는 뭐가 아닌 거야? 망이 아닌 거야. 그럼 망은 누구만 볼 수 있어야 돼? 개공들만. 그거 개공 전용망이에요. 그리고 신문에는 이 공개 잘 안 해요. 왜 신문에는 공개를 잘 하지 않을까? 예? 요즘에 신문을 누가 봐요? 안 보지. 예. 그러니까 이 신문은 조금 좀 이렇게 아날로그적인 그런 입법이고 거의 99.99%는 다 어디다가 공개한다고 보면 돼. 망. 근데 그 망은 누구만 보는 망이야. 개공들만 보는 망이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나 이런 데는 전속이 아닐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럼 우리 6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62페이지 가보면 일반 중개 계약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계약서 제목 옆에 오른쪽 끝에다가 가로를 한 번만 좀 열어주신 다음에 뭐라고 적으시냐면 사용의 의무 없음이라고 한번 적어볼게요. 사용의 의무 없음. 계약서 제목 옆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요. 사용의 의무 없음이라고 적습니다. 자, 그리고 칠판 한번 봐볼게요. 의뢰인이 이제 물건 하나 갖고 왔는데 전속으로 안 주고 일반으로 줬습니다. 다른 데 내놓겠다는 거지. 그러면 이 개공은 계약서를 꼭 써야 돼? 아니면 쓸 필요는 없어? 쓸 필요 없어. 그냥 구두로만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뭘로도 가능하다? 구두로 가능하다. 그런데 계약서를 써도 됩니까? 써도 돼.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된다 이 말이야. 예?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써도 되는데 안 써도 된대. 예, 일반 중개계약은. 자, 그러면 다시 한 장 넘겨보세요. 이제 64페이지 가보면 무슨 계약서가 있죠? 전속중개계약서. 거기다가는 오른쪽 끝에다가 아까랑 똑같이 가로를 여신 다음에 뭐라고 쓰시냐면 반대로 쓰셔야 돼. 사용의 의무 있음이라고 쓰셔야 돼. 사용의 의무 있음. 사용의 의무가 있대. 사용의 의무. 그럼 칠판 한번 볼게요.
이 손님이 개공한테 물건을 줄 때 뭘로 준대? 전속으로 준대. 이제 개공이 설득을 잘해가지고 전속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면 계약서를 꼭 써야 돼? 아니면 안 써도 돼? 꼭 써야 돼. 꼭 써야 돼. 반드시 서면으로 써야 돼. 그럼 법으로 이렇게 강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래야 하는 이유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속 중개 계약은 구두로 체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럼 반드시 뭘로? 서면. 근데 서면인데 어떤 서면이어야 돼요? 전속 중개 계약서.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서면으로만 쓰고 내가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그냥 내가 계약서에다가 여기다가 이런 빈종에다가 전속 중개 계약서 하고 내 마음대로 막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서식을 표준 서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강제하는 서식, 이거를 무슨 서식? 표준 서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전속 중개 계약서에서 시험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출제는 100%입니다. 100%. 한 문제가 아니고 한 문제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 26회 시험에서도 전속에서 2문제나 출제가 되었고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출제위원들은요. 이제 보통 출제위원들은 대학에서 이 그 중개사법을 이제 학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실제로 가장 선호하는 거가 이런 전속 중개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대학 교수들 봐도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쪽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1번하고 2번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1번은 을의 의무사항이다 이랬는데 여기서 을은 누구를 말하냐면 맨 밑에 이제 계약자 보니까 개공을 을이라고 해놨네. 그죠? 개공을. 그리고 갑은 누가 이제 갑이 되냐면 의뢰인이 이제 갑이 되네. 요즘에 우리 뭐 갑을 뭐 이런 갑을 관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왜냐면 누구를 좀 갑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개공을 갑으로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을의 의무사항 1. 을은 갑에게 즉 개공은 의뢰인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답니다. 칠판 잠깐 볼게요. 이 의뢰인이 개공한테 전속으로 물건을 주면 물건은 얘만 갖고 있는 거 맞죠? 그럼 얘 불안해 안 불안해? 불안하니까 알려주라 이거야. 수시로. 얼마나 자주? 2주에 한 번 이상. 뭘로? 문서로. 문서로 알려주래.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조금 귀찮겠네요. 그렇죠? 귀찮잖아. 문서로 알려주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안 알려주는 방법은 하나 있네. 어떻게 하면 안 해도 되겠어? 네? 일반으로 하지 말고 전속으로 했는데도 내가 저걸 이거 2주에 한 번씩 이거 안 해주는 방법이 있잖아. 그렇죠. 2주 안에 해주면 되는 거야. 2주 안에. 그럼 안 해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속전속결로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전속의 장점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속전속결로 할 수 있는 거. 그럼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그지? 자, 두 번째 2번. 을은 이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안에 거기 7일에다가 여러분 채색하시고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7일 안에 아주 중요하고. 두 가지의 매체를 선택해서 공개를 해야 돼. 두 가지 매체를 선택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첫째 24조에 따른 거래 정황 또는 일간신문 거기다 연결해서 채색해 주시고요. 거래 정황 또는 일간신문 거래 정황 또는 일간신문 그러면 둘 다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신문들을 잘 안 보니까 실제 실무에서 개공들이 전속을 체결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대부분 어디에다가 공개가 이루어진다고요? 거래 정보망. 망에다가 이제 공개를 하면 돼. 며칠 안에 공개를 하래? 7일 안에. 그럼 칠판 잠깐 봅시다. 시험에 이렇게 잘 물어봐요. 꼬시는 거죠, 말 그대로. 공개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이렇게 물어봐요. 응? 개공이 전속을 체결하면 지체 없이 공개된대. 맞아요, 틀려요? 틀려. 왜 틀려 이게? 지체 없이 공개할 수가 없어요. 왜 지체 없이 공개할 수가 없어? 이 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내가 정보를 알아야 공개하죠. 그러니까 공개한다는 건 그 물건이 어떤 상태인지 권리관계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다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체 없이 공개해? 그러니까 날짜를 기간을 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기간을 며칠을 주는 거야? 7일을 준다고. 근데 여기다가 지체 없이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잘 물어본다고. 이제 그런 거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런데 이 공개는 100% 공개가 아니고요. 예외가 있어요. 두 번째 줄 끝부분 있죠. 쉼표 다음부터 읽어봅니다. 그 세 번째 줄 다만부터 읽어봅시다. 다만. 갑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7번 볼게요. 의뢰인이요. 뭐를 원하지 않는데? 공개. 왜 공개를 원하지 않을까 이 사람은?
이 제도가 그렇게 좋은데 얘는 왜 공개를 원하지 않을까? 뭔가 구린 거야. 이게 공개해가지고 거래가 되는 게 자기는 원하지 않는, 뭔가 구릴 수 있잖아, 그지?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그래도 공개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 그럼 이 사람은 그럼 나는 전속으로 안 할래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공개 여부는 개공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공개 여부는 누가 결정하는 거야? 의뢰인이 결정해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공개는 의무예요, 의무는 아니에요? 의무야. 자, 공개가 뭐라고요? 의무야. 그런데 얘가 비공개를 원하면 그것도 의무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야. 무슨 의무와 무슨 의무가 있는 거죠? 공개해야 할 의무와 공개하지 않아야 할 두 가지 의무가 있는 거예요. 개공한테. 그럼 그거에 대한 선택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의뢰인이. 자, 그러면 의뢰인이 공개하래. 그러면 공개할 수 있어, 하여야 해요? 하여야 해. 며칠 안에? 7일 안에. 근데 의뢰인이 공개하지 말래. 그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는 거야. 그죠? 예.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막 내가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막 이렇게 공개하면 그것도 처벌을 받아야 돼. 누가? 개공이. 그래서 공개도 의무, 비공개도 의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시화에서 이제 살인 사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건이 이제 이 2번하고 관련된 좀 건인데 한번 제가 볼게요. 갑의 권리와 의무사항. 이 갑이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의뢰인을 말하는데 권리는 없고요. 의무만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즉 개공에게 무엇을 지불하래? 위약금 지불. 거기다 채색합니다. 위약금 지불. 다만 제3호의 경우 밑에 이제 1, 2, 3 세 가지를 정했는데 3호의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래. 거기 소요된 비용에다가도 채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의뢰인은 개공한테 뭐를 줘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위약금이나 소요비용. 자, 그러면 어떤 때는 위약금, 어떤 때는 소요비용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밑에 1, 2 있잖아요. 1, 2 왼쪽으로 묶어주세요. 1, 2는 왼쪽으로 묶어가지고 1, 2는 뭘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위약금. 왼쪽에다 쓰세요. 위약금. 1, 2 위약금. 그 다음에 3호 있죠. 3호는 뭘 줘야 돼? 소요비용. 소요비용을 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 2 위약금, 3호는 소요비용. 그럼 1, 2는 어떤 경우에 위약금을 주느냐? 1.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외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할 때 다른 개공한테 의뢰해서 거래하면 위약금 준다 이 말이에요. 그죠? 원래 한 사람한테만 주기로 했던 거잖아. 두 번째,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을 속에 의뢰하게 된 상대방과 을을 배제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공이 칠판 잠깐 봐보세요. 이 개공이 의뢰인한테 손님을 한 명을 붙여준 거야. 매수인을 소개시켜줬어. 그런데 누구를 배제하고 계약서를 자기들끼리 쓴 거야. 그 개공을 배제하고. 그럼 나쁜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뭘 주라는 거야? 위약금 주래. 그럼 두 가지 단어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얘가 다른 개공한테 의뢰했을 때, 그 다음에 얘가 개공을 뭐 했을 때? 배제했을 때 뭐를 줘야 된다? 위약금. 이 위약금은 원래 주기로 한 보수 다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소요비용을 정산하는 게 3호인데 그 경우는 뭐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 거기 여러분 스스로 발견한에다가 채색해 주시고 별표. 그 표현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 그 스스로 발견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 표현은 유독 전속에서만 나와요. 여기에서만. 다른 데서는 이 등장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전속에서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칠판 잠깐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 스스로 계약했대. 누구의 도움 없이. 이 개공의 도움 없이, 어떤 도움 없이 그냥 스스로 그냥 알아서 계약했대. 그래도 얘가 뭘 받는데? 뭘 받는데? 비용을 받는데. 내가 소유한 비용을 받는데. 이해되죠? 그럼 이 전속 중개 계약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좋은 거야? 얘한테 아주 뛰어나게 좋은 개공이죠. 계약이죠. 이거를 이제 의뢰인들한테 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단에 쭉 내려오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약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 항목들인데 그냥 참고하시고,
오른쪽 65쪽에 보시면 노마자 1번의 권리 이전용과 중간에 보면 권리 취득용 이렇게 이제 있는데 매도인하고 이 전속 중개 계약을 작성하면 이전용으로 쓰면 되고요. 매수인하고 작성하면 노마자 2번에 무슨 용으로 작성하면 되겠어요? 취득용으로 작성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잠시 제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전속 중개 계약하고요. 일반 중개 계약의 차이점 한번 좀 비교해 드릴게요.